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로마 제국.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로마는 아마 이런 이미지였을 겁니다. 위대한 황제들, 찬란한 문명, 법과 질서. 그런데 말이죠. 로마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침묵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는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천년 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경제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아닌데 뭔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는 로마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요. 챕터 1 칼리굴라의 만찬.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서기 39년 로마. 어느 귀족의 저택에서 만찬이 열립니다. 황제 칼리굴라가 참석한 자리죠. 식사가 한창인데 칼리굴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귀족의 아내,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옆방으로 데려가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30분쯤 지나서 둘이 돌아옵니다. 칼리굴라는 자기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해요. 방금 저 여자랑 잤는데 별로더라. 그 여성의 남편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사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칼리굴라가 미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했던 사회 구조가 궁금한 거죠. 왜 그 남편은 칼을 빼들지 않았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마에서 황제는 법 위에 있었으니까. 황제한테 대드는 순간 그 사람과 가족 전체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았던 거예요. 참아야 산다는 걸. 그런데 이 구조가 황제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챕터 2 목욕탕의 비밀. 일상 속에 숨어있던 계급. 자, 이제 황제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평범한 로마 시민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오후 3시쯤 되면 로마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목욕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씻는 곳을 떠올리는데 로마의 테르마이 공중 목욕탕은 좀 달랐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축구장 몇 개 크기. 안에 온탕, 냉탕, 사우나는 물론이고 도서관, 운동장, 정원까지 있었죠. 현대로 치면 복합문화센터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 한쪽 구석에는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사지실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 여성이었어요. 하루에 벌어야 하는 돈이 정해져 있었고 그 돈을 못 채우면 주인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로마 남성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목욕하러 간다는 건 그냥 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까지 포함된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로마는 법이 엄격하기로 유명했잖아요. 그 유명한 12표법도 있었고. 근데 이런 일은 왜 단속 안 됐을까요? 여기에 로마 사회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챕터 3 시민과 비시민.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로마 법은 정말 정교했어요. 지금도 법학 공부하면 로마법 배울 정도니까. 근데 이 법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노예는 당연히 아니었고 심지어 자유인이라도 시민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완전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목욕탕에서 일하는 여성이 폭행을 당해도 그 여성이 노예 신분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주인의 재산이 손상됐는지만 따졌습니다. 여성 본인의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칼리굴라가 귀족의 아내를 데려간 것도 목욕탕에서 벌어진 일들도 모두 같은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이게 로마 사회의 기본 전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런 사회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챕터 4. 빵과 서커스. 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나?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 정도면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큰 반란이 거의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열. 노예들끼리도 계급이 있었어요. 황제 곁에서 일하는 노예는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유인보다 잘 먹고 잘 살았죠. 반면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는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됐어요. 같은 노예인데 처지가 천지 차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결이 안 됐어요. 우리라는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먹여주고 놀게 해주기. 자유시민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빵을 줬거든요. 콜로세움에서 경기도 공짜로 볼 수 있었고요. 빵과 서커스. 배고프지 않고 심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혁명을 안 해요. 그냥 주어진 쾌락을 즐기죠. 근데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가 된다는 거. 로마는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노예와 금은보화를 끌어왔어요. 그 돈으로 빵도 나눠주고 경기장도 운영했던 거죠. 그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챕터 5 균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나? 서기 2세기 말 로마는 더 이상 영토를 넓히지 못하게 됩니다. 게르만족, 페르시아 여기저기서 반격이 시작됐거든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노예 공급이 끊겼어요. 노예가 줄어드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죠.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재정도 악화됐어요. 무료로 나눠주던 빵을 줄여야 했죠. 그러자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평생 일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예요.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로마 지배층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더 심하게 놀았습니다. 황제들의 연애는 더 화려해졌고 귀족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여전히 부자였거든요. 문제는 그 부가 더 이상 사회 전체로 흐르지 않았다는 거죠. 위는 더 부유해지고 아래는 더 가난해지는 구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챕터 6 기독교의 등장. 왜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나? 서기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역사책에서는 이걸 종교의 자유로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의 기존 종교는 계급을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황제는 신의 자손이고 귀족은 신이 선택한 자들이며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이게 로마 종교의 핵심 메시지였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어요.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죽어서는 똑같이 심판받는다. 이 메시지가 왜 퍼졌을까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로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 기존 종교는 여전히 이게 정상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독교는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천국에서는 보상받을 거야. 현실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건 강력한 위안이었어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로마를 살렸을까요? 챕터 7 폼페이의 벽화. 그들은 무엇을 남겼나? 이탈리아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혔죠. 덕분에 로마 시대 일상이 그대로 보존됐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발견한 것들 중에 벽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벽화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성행위 장면들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처음에는 창가의 벽화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 목욕탕, 심지어 빵집에도 그런 벽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집에 풍경화 걸어두듯이 로마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걸어뒀던 거죠. 근데 이 벽화들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며 살았을까? 쾌락? 맞아요. 그런데 왜 쾌락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예는 어차피 자유가 없고 자유인은 일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시간을 때워야 했던 거죠. 쾌락은 시간을 때우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져요. 칼리굴라가 그렇게 된 것도, 콜로세움이 점점 더 잔인해진 것도 권태를 이기려는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무리 로마가 남긴 질문. 로마는 서기 476년에 멸망합니다.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키면서 끝나죠. 근데 이상한 게 그때 로마인들은 별로 저항하지 않았대요. 왜였을까요? 이미 로마는 없었으니까. 제도는 남아 있었지만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들 자기 살 길 찾기 바빴죠.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겁니다. 풍요로운 사회는 왜 무너질까? 전쟁에서 져서? 경제가 망해서? 아니요. 내부에서부터 썩어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는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고 시스템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시스템을 믿지 않을 때 그때 사회는 무너집니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사회와 닮은 구석이 있지 않나요?